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매번 오랜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7권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제가 다른 책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려는 중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이제 구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참, 중간에 제가 이제 알렌 바디우의 다른 책들을 몇 개 가지고 있긴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철학이나 예술, 뭐 학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서점에 갔더니 관련된 책이 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이제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이제 사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또 사다 보니까, 이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읽을 책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읽을 책이 많으니까 이게 내가 법률만 붙잡고 있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기 시작해서, 이게 참, 네, 그렇게 하지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게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책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하자 하면서 이제 다시 그냥 예전 방식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읊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매번 느꼈던 게 좀 내용이 너무 길다. 네, 이게 좀 저한테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좀 방법을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다루면서도 좀 뭔가 유의미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찾아보고 싶어서 좀 하는데, 아무튼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7권 내용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전에 이제 제가 몇 가지 한 요 정도까지는 일일이 살펴보긴 했는데, 그리고 요 안에 또 이제 중간중간 어 좀 약간 사족인 부분들, 사족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아테네인이 나 이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 7권에서의 전체적인 주요한 흐름, 이것만 딱 다루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7권 내용에 대해서. 그 정리를 보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좀 짧게, 항상 제가 좀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아무튼 준비를 좀 하고 다시 해봤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할 것 같아요. 일단 책이 읽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자. 그리고 빨리 8권 가고 9권 가고 10권 가고, 생각을 해보면 8권, 9권, 10권, 11권, 12권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6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짧아요. 내용들이. 뭐 50쪽 정도야 뭐, 금방 보긴 금방 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넘어가고 다른 책도 넘어가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무슨 책이었지?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약간 이런 거는 좀 읽어볼 만하다. 내가 책을 읽는 덥네요. 책을 읽는 의미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라는 시점이었었는데, 참신한 문구들, 아주 좀 비유가 적절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책 읽는 재미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빨리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7권은 양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요한 흐름 자체가 태교에서부터 이제 교육하는 부분까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7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는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몇 번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플라톤은 태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제 수태된 시점에서부터 부모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가게 되냐면은 이 수태된 시점에서
그 한 5, 6세까지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제대로 좀 틀을 잡아놔야 나중에 올바르게 되기가 쉽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른 자세. 네. 이 바른 자세를 어릴 때부터 해온 사람들은 바른 자세를 다시 이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려고 한다면, 바른 자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더 편하겠죠. 어릴 때부터 좀 뒤틀린 자세로 있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그 어느 정도 바른 자세로 있던 사람들이 좀 더 그 바른 자세, 커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가 이제 쉽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못하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습관을 좀 갖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플라톤이 봤을 때는 어릴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그 폭발적인 성장에서 잘못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빨리 그때 잘 잡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태된 시점에서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는 거는 흔드는 거죠. 네, 흔드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두 독서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는 흔드는 것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흔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흔든다는 거는 이제 플라톤이 예시로도 얘기를 했지만, 새들을 안고 산책한다 이런 건데, 새들을 안고 산책하는 정도니까 그냥 아는 채로 살살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어감 때문에, 흔든다는 어감 때문에 좀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흔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애들 잠재울 때 우리가 흔들잖아요, 안고서.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흔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흔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느냐, 왜 필요하냐고 하냐면, 이제 광란의 여신도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는 아이, 이 두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어주면은 광란의 여신도도 마음껏 흔들고,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안고서 좀 흔들어주면은 이제 잘 자게 된다. 이게 왜 잘 자게 되냐면, 내재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부의 흔들림에 의해서 이제 내재된 두려움, 내면의 흔들림이 이제 잠재되어진다. 이런 거, 제압되어진다. 이런 거죠. 흔들림이. 그러니까 두 조건은 내적 흔들림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 이제 외적 흔들림이, 내적 흔들림이 주어지면서 이제 제압이 된다. 내적 흔들림이. 그래서 흔드는 것이 되게 좋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 그걸 얘기는 안 했네요. 신체적으로 좋다는 거는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소화나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소화나 근육의 이제 그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적으로 좋다는 거는 지금 말한 흔들었을 때 상태가 좋아지니까 정신적으로 좋다. 그다음에 뭐 용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용기는 좀 이제 이 내적 흔들림을 두려움으로 보고, 외적 흔들림을 이제 지금 몸을 흔드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용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사변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양육 방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치스러운 환경을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환경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애가 너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억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좀 너무 막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삶이 뭐냐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 이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즐거움을 제공하지 말고, 그래서 즐거움을 탐닉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주어졌을 때도 이제 피하지 않게끔 적당한 괴로움을 계속 주면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즐거움과 적당한 괴로움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본다면 너무 즐거움만 추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즐거운 환경에서만 자라진 않았고, 어느 정도 절제된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 부자가 아닌 이상, 뭐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다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괴로움을 피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인격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 좀 조건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적당한 즐거움과 적당한 괴로움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플라톤이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기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넘어가기 조금 미흡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너무 풍족한 생활, 너무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생활 이런 거나 이제 억압하는 환경은 좀 별로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잠깐 봤는데 벌써 12분이네요. 오늘 빨리 또 넘어가고요. 3세 이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제 3세 이후부터 이제 놀이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이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을 하면서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그 다음에 놀이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보모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평가하고, 이 두 가지를 좀 엇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의 필요를 언급하게 되는데, 모욕적이지 않고 이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그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처벌이라고 한다면 이 처벌은 그 체벌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체벌에 대한 입장은 뭐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할 기회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체벌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체벌을 통해서 행동이 개선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체벌이라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언어적 지시, 명령, 네, 이것이 주는 그 행동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행동 교정에 한계가 있다. 이 뭐가 있냐면 그 강영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그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너무 공격적인 아이들은 뭐 방법이 없다고 그랬었나? 그래서 일본의 그 어떤 훈련사를 보게 되면은 행동 교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격적인 애들은 이제 뭐 전기 자극을 줘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인간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동물이야 뭐 어떤 경우는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쉽게도 안 하겠죠. 뭐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경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경우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언어적인 지시나 명령 아니면은 뭐 그
뭐죠? 감옥 속에서 환경을 이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좀 교정이 되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그럼으로써 이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공격적인 행태의 제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를 통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8권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플라톤도 막 이상적인 안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뭐였냐면은 전쟁 놀이를 하거든요. 전쟁 놀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에서 뭐 화살 같은 걸 쏘기도 해요. 화장 같은 걸 쏘기도 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하다가. 이때 훈련하다 죽을 수 있는데 플라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훈련하다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두려움, 그냥 겁쟁이를 비겁자라고 저는 하는데 비겁자를 찾아내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훈련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제를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플라톤이 하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상적인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통해서 정적을 없애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활동이 나타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수용되기가 좀 어렵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체벌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벌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저는 처벌을 얘가 체벌도 포함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6세 이후 넘어가겠습니다. 6세 이후에는요 이제 남하고 여하를 구분하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이제 전투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법률 7관에서 법률 7관에서 이제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여자의 전투훈련이에요. 여자의 전투훈련. 여자의 전투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다. 군대에 관련해서 한국만 쟁점이 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 맞는 얘기긴 하죠. 전투훈련 해야 돼, 여자들도. 왜냐면은 우리가 남자가 다 죽고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이제 그냥 정벌 당하고 끝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전투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양손 사용입니다. 양손 사용. 양손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배우게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한 손으로 각각의 손이 이제 다른 기능을 하는 활동들이 있기는 한데 각각의 손들이 이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뭐 무기를 다룬다고 했을 때, 검을 다룬다고 했을 때나 뭐 그럴 때 오른손으로만 다룰 수 있고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면은 갑자기 왼손에 칼을 쥐고 싸워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100개의 손을 지닌 뭐였죠? 거인이었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다른 신화들 보게 되면 100개의 손을 지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100개의 손을 지닌 거인이 오른손밖에 못 쓴다면은 99개의 손이 이제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손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저는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훈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신체 훈련에 대한 얘기가 여기 2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적 교육에 대한 얘기도 또 2번 나오고 신체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대비한 훈련.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 자체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 그 소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자유민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자유민 나오잖아요. 자유민에 대한 교육을 좀 나타내는 느낌인데 자유민은 또 어느 정도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회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내용인가 싶기는 하고 특정한 집단, 계급에 대한 얘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전쟁 대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춤, 레슬링, 무장놀이를 시킨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춤을 통해 유연성, 레슬링을 통해 힘, 근력, 무장놀이를 통해 지구력을 기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적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노래와 음악을 이용한다. 네, 노래와 음악. 여기서 이제 그 약간 감정적 도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노래를 외우고 부르면서 익히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애절한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 노래, 이별 노래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별 노래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하지 않는 거고 이제 경건한 노래가 뭐냐면 신에 대한 그 다음에 영웅, 훌륭한 시민, 네, 훌륭한 시민에 대한 이제 칭송하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사람들에게 보급할 노래를 봤을 때 이 노래가 뭐 신에 대한 영웅에 대한 거, 영웅에 대한 거, 훌륭한 시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신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노래도 아니고 영웅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도 훌륭한 시민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노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야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신도 뭐 야한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신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걸로 치면 이런 것들이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공부한 이야기,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 독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보다는 우스꽝스럽거나 야한 얘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보급할 노래를 봤을 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유익함을 주는 걸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다른 노래를 보급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남자의 그 미덕하고 여자의 미덕이 갈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미덕을 익히게 하려고 노래를 외우고 부르면서 익히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이 노래의 목적이니까 암송을 하는 거죠. 계속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 생각에 노래에 담긴 그 내용이 내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의 도덕관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놀이로서 익히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미덕이 다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성별에 따라 다른 노래를 보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전투 훈련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자 전투를 해야 된다. 여자도 전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국가, 아이들,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주 우스운 동물이라 했나? 비겁한 동물이라 했었나요? 아무튼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호랑이, 사자가 이제 앞에 뭐 곰이 있을 때 뭐 살쾡이나 뭐 오리나 뭐 아무튼 뭐 오리는 안 되겠죠.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이 있다 했을 때 이런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하뭐 술로 얘네도 세기는 세죠. 세긴 센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잡아먹히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새끼나 가족, 자기 터전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전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여자들도 많이 이제 그 전투를 도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여자들이 뭐 전쟁이 났을 때 아무런 그
겁쟁이처럼 그냥 숨어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민의 여가 활용, 네, 자유민의 여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교육을 받는, 양육의 교육을 받는 이 대상 자체가 자유민인 느낌이 나요. 자유민을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자유민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노예들이 일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식량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여가가 확보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존재들이 이제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존재들이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되냐? 이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정신과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단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네, 의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귀족들이 싸움을 했다고 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고 싸우고 군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유민들이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은 국방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신체와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잠. 예,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예, 잠을 많이 자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만 자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하면 이제 밤에 잠을 자지 말고 경계를 해야 한다. 경계를 서는 임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적들이 함부로 침입을 못하고 범죄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인들은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 집안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뛰어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단련과 지적 교육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 자유민으로서의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체 훈련과 지적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6세 이후 아이들에게 이제 신체 훈련과 지적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자유민으로서의 이제 신체 단련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상. 아무튼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신체 단련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유민 아이들은 이제 자유민으로서 훌륭해지기 위해서 교사들을 통해 신체 단련을 합니다. 네, 뭐 이 교사들이 뭐 외국에서 온 교사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게 되면. 아무튼 신체 단련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춤, 레슬링, 전투 훈련인데, 춤에 이제 합창 가무, 뭐 그 무장을 하고서 춤추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 춤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는데, 평화의 춤과 전쟁의 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춤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닐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춤이고, 전쟁의 춤은 공격과 회피와 관련된 그 유연성, 뭐 자세,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레슬링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 그리고 이제 전투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다시 얘기하는 게 여자도 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적 교육, 네, 지적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과목들이 나오냐면 언어, 악기, 산술, 이제 천문학,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초등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언어와 산술은 10살 때부터 합니다. 1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한다는 게 이제 10살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10살 이전까지는
유치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면.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는 13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배우는데, 언어에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이제 말과 산문, 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노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이제 산문 같은 것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시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문제에 놓이는데, 뭐 모든 노래를 암송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하게 발췌만 해서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플라톤이 하는 말은 모든 시를 배울 필요는 없다. 네, 법률에서 지금 우리가 다 나누고 있는 대화 있잖아요. 이 법률의 내용, 1권에서부터 뭐 앞으로까지 12권까지의 내용,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배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자기 얘기가 엄청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기를 배울 때에는 기본적 교양 수준으로, 네, 기본 교양 수준으로만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거나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마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의미나 이런 것들만 알게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비극과 희극입니다. 네, 희극과 희극부터 나오죠. 네, 희극 같은 것도 희극부터 나오는데, 이 희극이 이제 이것들은 이제 미덕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 수업이죠. 윤리 수업. 근데 이게 너무 법률 내용에서 너무 자주 나왔어요. 미덕과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비슷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 희극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해요. 이거. 예. 희극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왜 배우냐면 우스꽝스러운 것을 알아야 우스꽝스러운 걸 안 한다. 그래서 희극을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의 시민들이 할 필요 없고 외국인이나 노예를 시켜서 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이 얘기가 나오고, 비극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은 훌륭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미덕에 다가갈 수 있는데, 다른 외국에서나 다른 시인들이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난 더 좋은 내용을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떤 걸 배울 건지를 정해야 하는데, 우리의 관행과 비슷한 것, 네, 이것에 대해서만 이제 배우게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의 관행과 다르다거나 우리의 관행을 전복시킬 수 있는 거라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훌륭한 시민이 되게끔 해주는 비극은 배우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칸이 기니까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할게요. 산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산술이 좀 이제 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계산, 측량을 할 줄 알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사실 뭐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 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셈 계산 같은 거. 그래서 그 상업을 할 때 이런 계산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채용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계산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 계산은 단순히 덧셈 뺄셈뿐만이 아니라, 이 뭐였었더라,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뭐 경기를 통해서 분배를 잘하는 법,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리품이나 생산된 물품을 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투를 할 때 계속 특정 부대만
특정 부대만 계속 같은 전투에 배정시키게 되면 체력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적절하게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줄 아는, 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측량에 무지하다, 이 얘기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 게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저는 뭐 각주나 이런 걸 안 보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같은 척도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척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 부피는 cc로 하고 넓이는 제곱미터, 뭐 센티미터 이렇게 하죠. 길이는 일반적인 자로 체크를 하는데 이게 다 자로 잴 수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표기하는 이제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간단하게 이거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게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편견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측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계산은 이제 분배를 잘하고 뭔가 적절한 곳에 얼마만큼의 수를 배치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능력인 거고, 측량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분배라던가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한 파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해야 우리가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량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하는데 확실히 필요한 것들인 거죠. 뭔가 큰 일을 할 때, 중대한 일을 해야 할 때, 뭐 측량 같은 경우 토지 분배나 이런 거 관련되니까 당연히 좀 정확하고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천문학인데, 천문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별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별을 신이라고 여겼고, 이 별이 신이니까 이 별들의 운동에 따라서 그 신에게 이제 재물을 바치고 축제도 벌이고 이래야 하는데, 이 행성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을 못하면은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을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는 신성 모독일 수 있는 거죠. 모독.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천문학적인 거, 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체크하거나 파악할 때 이제 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별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신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천문학적 지식이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날씨가 어떻게 되겠구나, 올해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언어,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수학적인 것, 그 다음에 기후, 날씨에 대한 지리나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게끔 하는 기초교육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을 하고서 우리는 타당성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시민들이 단순히
법에 의해 그 행동을 법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단순하게 법에 따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입법자가 바라는 거는 입법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시민들, 이해하고 공감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 이런 시민들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입법했을 때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 사냥할 때 어떤 사냥은 하고 어떤 사냥은 하지 마라 했을 때 설명이 충분한가 하면은 충분하진 않아요. 그냥 좀 약간 좀 게을러질 수 있는 사냥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냥은 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해적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왜 하지 말라 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줬어야 이 내용에 맞지 않나 싶기는 하고, 입법했을 때도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좀 잘 설명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법률 7권 내용을 봤는데, 법률 7권 내용 중에 이제 좀 빠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좀 재밌는 부분이나 제가 조금씩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빠지긴 했을 텐데, 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빨리 또 8권 하도록 하겠고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여기 중간중간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다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여기 유튜브에서 말 안 하면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뭔가 좀 체계가 잡혀가면 좋겠고요. 다음에 8권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빨리 법률 같이 다 보도록 하죠. 벌써 40분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